소중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빚더미로 만드는 전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주고 보증금 170억여 원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제시 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제시의 농정 전략을 전면 재수정과 시내버스 공영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에 앞서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사는 사고에 대비해 운행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빚더미로 만드는 전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전주에서 자본 없이 빌라 19채를 사들여 전세를 주고 보증금 170억여 원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 전세로 들어온 30대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7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자본 없이 빌라 19채를 사들여 전세를 내놓은 겁니다. 보증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세 그 매매가랑 보증금이랑.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설마? 이랬는데 또 집주인이 임대 여러 가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겠지. 돈 돌려준 적 있다고 했으니까. A씨와 같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235명.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입니다. 경찰은 40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 19명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와 명의수탁으로 역할을 나눠 전세 계약을 맺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들은 20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범행을 이어갔고요. 이 피의자 주범 2명에 대해서는 10월 24일 날 구속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까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2만 3천여 건. 피해자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관할 시도는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설계 수명이 끝나가는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9일 장성 국민회관에서 연 전남 장성과 전북 부안 지역 주민 공청회를 끝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6개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장성과 고창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에 앞서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읍 내장산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29일 오전 10시 반쯤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이 오른팔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케이블카 운영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운행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30일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범행 이후 곧바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후에도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최근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어진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전회계 회사의 적자 금액을 우리 시는 2024년도에도 약 64억 원의 보조금과 수소버스 세대의 구매 비용 11억 7천만 원 등 약 7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의 시비를 또 부담하고 있어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민간 사업자들의 벽지도선 운행 기피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버스 운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많은 지방 단체들이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는 그동안 이용객 수 증가, 국민 이용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2024년 경제 유발 효과가 연간 1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김제시 시내버스의 문제점과 공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주 시장님은 신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농업 수도로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발표에서 김제시의 3개 사업이 모두 탈락됐다는 보도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각오와 달리 스마트팜, 종자산업, 농콩산업 등 김제시의 농정의 핵심 기반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스마트팜과 종자산업은 김제시가 선점하고 선대해온 전략산업이자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부하는 수순만 남은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그 가운데 우리 김제시는 전국 농콩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입니다. 곡무 탈락 원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에 제정되어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65세 인구가 이미 38%에 육박하는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과 마을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와 전주시 정읍시의 선도적인 노력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및 도 예산 지원과 함께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김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민 임실군수가 가루쌀 수확 현장을 찾아 쌀 대체 작물 재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심 군수는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군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실 지역 가루쌀은 오수면 일대 16개 농가가 31헥타르에서 재배했으며 총 생산량은 206톤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확된 가루쌀은 농가 소득 안정과 수입밀 대체 가공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공공 비축 미국으로 100% 매입될 예정입니다. 가루쌀은 일반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밀을 대체하여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작물입니다. 순창군 의회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통폐합해 행정이 직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 의회 오수원 의원은 최근 지역 대중교통 수단을 통폐합해 군 직영의 무상체제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오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군민 이동수단인 군내버스는 이용객이 매년 감소해 예산 지원은 늘어나지만 군민 만족도는 미흡하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내버스와 행복콜버스, 마을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 현재 운행 중인 교통수단을 통합해 무상체제로 전환하면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면 우선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프로의 반전, 등장인물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의 음악까지 높은 수준의 제작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 외국 출신 귀화인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따뜻함과 이타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시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이타적인 따뜻함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인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동료 간의 정. 이런 정 문화가 한국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정과 따뜻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정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하니 이를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부가 일부 시군 부단체장 자리와 개방직 고위간부급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직급 향상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가 4급 과장이 부단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큰 데다 민선 8기 핵심인 경제와 대외 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장에 대한 관심 역시 집중되면서 인사 문제가 예년보다 더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인구 5만에서 10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은 김제 남원시, 완주 고창 부안군 등 총 5개 시군이라고 합니다. 이어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를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이 계획대로라면 지자체 조례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에 이도형 정읍시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정읍시 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준공된 정읍 트레이닝센터 본부석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골목길 재생 사업을 정읍시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읍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는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